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담화에서 리쇼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 있는 한국 공장을 국내로 데려오겠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요, 국내에 있는 모기업들의 해외 공장 다시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쇼링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 지금 들어가서 다시 고생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오프쇼링, 리쇼링의 반대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프쇼링의 대명사 이러면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탁 들어오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언제전부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트남에 엄청난 업체들이 진출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업체가 9,000개. 와, 엄청나죠? 9,000여 개가 베트남에 진출해서요.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가 실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 25곳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나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임금이 그렇게 비쌌는데 내가 왜 가?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어. 51.9%입니다. 지원 대상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를 안 해준다. 말은 해준다고 하는데 가면 개털이더라 하는 게 36.4%. 판로 지원 개척은 안 된다. 차라리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여기서 파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판로 지원 제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노동 유연성 확대 27.3%나 됩니다. 27.3. 보조금 18.2%. 자, 이것을 보면요, 어느 누구든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임금 규제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고임금 구조에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어요? 원래 또 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좀 잠잠해요. 최저임금 분위기는. 저는 민주노총이 또 난리를 치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또 조용하면서 오히려 뭐 다른 곳에 한국은행에 뭐 금통위원회를 넣어달라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은 적당히 뭐 동결도 지금 가능한 분위기,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3년 동안 워낙 많이 올랐어요. 33% 가까이 올랐으니까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죠.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노동 경직성은 말에만 못하겠어요. 노조 무서워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조 무서워서. 인건비 무섭고 노조 무서워서 못 돌아간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5개 업체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의향이 있느냐 이랬더니 25곳 중에 단 3곳만 돌아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머지 88%인 22곳은요 다시는 한국에서 제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이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가서 제조할 생각이 없다, 지긋지긋하다, 질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다시는이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주로 한 5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5가지 이유. 5가지 이유. 첫 번째가요, 임금입니다. 임금. 제조업 경쟁력은 임금에서 나오는데,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만 뭐 임금이 턱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 쓰는 걸 베트남에 오면 10사람 쓴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친노조 정책. 아니 노조를 저렇게까지 키워주는데 기업가는 적폐 세력인데 내가 들어가면 난 적폐 세력 중에 하나인데 내가 왜 들어가겠냐. 그거 들어가면 맨날 세무조사하지. 예. 어디 세무조사뿐이에요. 예. 자식한테 물어주려고 그러면 상속세 내야 되지. 뭘 투자하려고 하면 정부 규제가 한창이지. 내가 거기 왜 들어가냐. 내가 거기. 조국을 거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조국을. 대한민국을 거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친노조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반감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에다가 세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금 문제. 기업의 세금이 한두 푼이냐. 예, 적게는요. 뭐 22% 내던 것을 지금 25%까지 법인세 다 올렸잖아요. 여기다 각종 세제 혜택 없앴지. 이러니까 기업인들이 나 안 들어가 거기. 그거 들어가서 뭐 하겠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예.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아이고 거기 가면 정의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상속세는 더 힘들고. 여러분 기업을 내가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가까웠어요. 그러면 이 기업을 내 자식한테 너 참 능력 있으니까 능력 있는 자식한테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물려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세금이요? 65% 냅니다. 65%. 65% 세금을 내고 그것을 가업을 승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걸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면 그 돈을 자식한테 베트남에서 주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65%냐고요? 상속전세 50%에다가요. 개인금 프리미엄 15%에서 65%입니다. 그러니 안 돌아가겠다는 거죠. 예. 게다가 마지막 이유 다섯 번째는요. 아니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규제가 많은 줄 난 미처 몰랐었네. 아니 내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규제 없어. 오히려 정부가 기업을 맞춰줘. 대한민국 가서 신사업 한다? 야 장난 아니다.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규제가 산더미다. 산더미. 그 규제를 뚫고 내가 사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섯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아니 뭐 정권만 바뀌면 정책이 바뀌네? 이렇게 정책이 툭툭 바뀌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기업인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도대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기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데 맨날 바뀌어. 탈원전 정책 쓰면서 지금 탈원전 분야 다 날아가고 두산중공업 망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더라도요. 이렇게까지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개별 기업이 넘어지는 건 봤지만 산업이 인더스트리 한 산업이 망가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아, 전무후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전쟁이 나서 그냥 다 부셔버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기도 하겠네요.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놨으니 정책이 그렇게 뒤죽박죽 바뀌노니 기업인들이 여기서 기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그러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에게 리쇼링 하겠다. 너 국내로 공장 옮겨라. 아이고 진짜 제가 그냥 표현을 쓰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홍선 주 베트남 상공연합회 부회장입니다. 홍선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주 베트남 기업인은 본 적이 없다. 여기가 방점이 다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주 베트남 기업인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전쟁 상황, 전시 상황이라고 했는데 과연 전시 상황인지 다시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